기업들 중에 룰 메이커가 있고 그 밑에 기업들은 룰 테이크를 해야 될 거다. 네네. 예. 그런데 이 중간에 룰 브레이크를 하는 기업들이 생기는데 얘들이 진짜 혁신 있는 기업이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가? 사실 전국적으로 투자라는 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가, 어떤 대상에 투자하는가인데요. 이 부분을 꾸준히 분석해 오신 기업분석연구소의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아주 재미난 책을 쓰셨어요. 변치 않는 것에 투자하라. 네. 예, 중장기 투자자를 위한 이기는 투자의 조건.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해보시진 않으셨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지금도 사실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이 책에 좀 반응이 됐어요. 투자를 계속 오랫동안 해본 입장에서는 네. 처음 저 어렸을 때는 그냥 투자라는 게 저도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해서 차익을 따먹기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 빨리 잡아가지고 단기 차익 먹고 저도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년 넘어서 투자를 계속 오래 해보고 투자해서 좋은 결과도 얻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런데 이제 롱런 할 수 있는 방법, 꾸준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시간을 투자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이것들을 고민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최고의 방법이라는 네. 거예요. 제가 네.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저는 이 일반 투자자들이 이 내용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 박 대표님을 모시게 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을 좀 유심히 봤더니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팬데믹 이전에 한 400만 명에서 팬데믹 이후에 한 1,400만 명으로 딱 네네. 늘어났잖아요. 네. 거기에 새로 유입된 많은 분들이 사실은 MZ세대가 네. 유입이 됐고 이렇게 이제 자본시장에 굉장히 많은 그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이분들에게 어차피 투자라는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 네. 그 기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고 분석해본 그 경험을 토대로 기업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네. 측면으로 써서 이 내용이 좀 단기 투자가 아니라 네.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좀 자본시장이 좀 근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자 사실은 이 책을 네. 제가 써봤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서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시장은 점유율 많이 그냥 물건 많이 파는 기업보다는 고객의 시간을 뺏어올 수 있는 네, 고객이 시간을 할애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처음에. 네. 네.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이 유튜브, 구글,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이죠. 알파벳도 사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고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네. 점유율도 점유율이지만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네. 시간 싸움인 거잖아요. 시간 싸움이죠. 예, 예. 예. 그 이야기가 전에 사실은 제가 요 첫 번째 챕터를 요거로 쓴 가장 큰 이유는 네. 조금 이제 이 스케일을 좀 길게 해서 보자 하는 측면에서 좀 산업 역사를 봤어요. 네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18세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10세기부터 18세기 약 800년간에 네. 영국에서 재미있는 분석을 했는데 네. GDP 성장률을 분석해 봤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한 2%가 안 되죠. 발표한 게.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바뀌어서 바뀌어 2.5%까지 올라갔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GDP 성장률이 2%가 안 되면 난리 나잖아요. 네. 네. 근데 거의 한 800년간 GDP 성장률이 1.8%? 연간? 800년간. 800년간. 연간. 네. 800년간? 연간입니다. 800년 동안. 네네. 네. 매년이 아니고. 매년이 아니고. 네. 네. 이게 영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네. 이제 그런 역사들을 쭉 보면 과연 부라는 것은 뭐가 움직이는가를 네.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예. 연구자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엘빈 토플러인데 네. 엘빈 토플러의 책들은 사실은 미래 쇼크부터 권력 이동, 재산의 물결 이런 것 책들은 대부분 부의 원천 리소스는 과연 뭘로 이 드라이빙 포스가 이루어지는가를 네네. 좀 이야기하는 건데 네. 잘 아시듯이 사실 그걸 잘 읽으면 기업이 그 부분을 잘 캐치하는 기업은 사실은 굉장히 혁신에 성공을 하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라는 게 뭐 지금도 그런 기업도 존재하지만 중세전에는 사실은 토지였어요. 네. 토지를 많이 가진 곳이 네. 곧 힘도 세고 부가 많은. 그러다가 20세기 전부
초반부터 자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도 그건 사실은 유효한 기업들이 있죠. 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네. 석유나 뭐 사우디 뭐 아람코라든지 이런 네. 것은 다 사실 자원의 움직임이죠. 네. 엑슨모빌. 네. 네. 그 다음은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뭐 고위진의 기업들은 이제 지식 네. 정보화 시대라 그래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한 이런 기업들이 형성을 했고 그 다음은 뭘까라고 많은 고민인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네네. 누가 많은 존재를 가지느냐가 부의 원천의 힘을 가진다. 네네.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대표적으로 구글입니다. 네. 예. 5억 명을 가졌느냐, 메타가 5억 명을 가지고 있느냐, 구글이 몇 명 가지고 있느냐. 네. 근데 존재가 힘을 발휘하려면 그 존재들이 시간을 써야 돼요. 예. 그 존재가 존재 곱하기 타임. 네. 여기 합쳤을 때 사실은 엄청난 부가 발생하는 게 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죠. 그래서 타임쉐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반드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거 지금 경험하죠. 최근에 그 카카오 네이버 주식 되게 많이 열광도 하시고 하시는데 요즘 카카오 네이버가 연초 대비 35% 가까이 좀 떨어져 있어요. 네. 재밌는 거는 이미 미국 금리가 지금 하향한 내릴 거라고 이미 거의 공표다시피 해서 네. 이미 그 수급이 올 거라고 하는 이 판국에도 카카오 네이버는 꿈쩍도 하지 않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큰 이유가 처음 얘기했듯이 요즘 청소년들 보면 대표적으로 알아요. 네. 유튜브 보지 카카오 안 봅니다. 네. 예. 사람들이 어디에 많은 시간을 쏟는가를 보면 네. 그게 정확한 기업의 척도다. 예.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아이폰하고 삼성 갤럭시를 많이 비교를 했거든요. 네. 둘이 똑같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게임의 룰이 제가 볼 땐 전혀 다르다. 아이폰은 철저하게 고객의 시간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폰은 모든 그 디바이스를 생태계로 아주 조밀하게 엮어서 네. 고객의 유저의 시간을 계속 트랩을 하고 있는 고지력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폰은 매장을 봐도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아이폰 매장은 절대 고층에 있지 않습니다. 다 1층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에 스며드는 그거든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보면 바로 최근에 이틀 전이죠. 은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G 플립 6를 네. 은폐 행사를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언론사 한 두 군데에서 그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네. 어떻게 보셨냐 뭐 이렇게 하길래 제 소감은 이겁니다. 아 여전히 테크놀로지 오리엔트된 기업이구나. 네. 여전히 그 홍보의 포커싱은 모두 테크놀로지에만 집중되어 있구나. 뭐 링이 어떻고 뭐 배터리가 얼마가 하고 뭘 썼고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잘 나오고 대부분 테크놀로지 포커싱된 홍보만 하고 있고 네. 그게 열광했던 홍보 기사만 쏟아지고 있구나. 아 역시 삼성전자는 여전히 게임의 룰은 변하지 않았구나. 고객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보다 네. 기술 오리엔트된 시간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굉장히 좋은 제품을 잘 만든다. 잘 만들고 있어. 우리 네. 거 쓰면 좋아라는 네. 이야기만 하고 있죠. 예. 우리 걸 써서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당신의 라이프가 어떻게 바뀌는 건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기업 가치고 그로 나타나요. 똑같은 AI를 쓰지만 애플의 AI가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네. 애플의 AI는 야 우리 AI 탱택에 들어서 AI를 쓰면 너의 라이프가 이렇게 바뀌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삼성은 편리함만 이야기해요. 네. 우리의 온 디바이스 AI를 쓰면 네가 요 번역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 네. 네가 음성을 집어넣으면 얘가 써머리도 해줘. 요 이야기만 하지. 네. 기술적인 이야기죠. 애플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네가 우리 생태계에서 처음엔 네가 이거 하지. 너 요거 좀 더 쓰면 너의 삶의 라이프가 이렇게 바뀌어라는 네. 이야기를 하죠. 즉 타임 트랩을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디바이스인데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게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는 누가 사람들의 시간을 즐겁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네. 기업의 가치는 정해질 것이야. 네.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기업이 더 각광받을 것입니다라고 저는 네. 얘기한 거죠. 토지에서 자원으로, 자원에서 이제 지식으로 또는 기술 정도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이라면.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존재로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거를 만들고 있느냐,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 스며져 있는가, 뭐 이런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스며진 썸띵을 만들어서 참여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기업이 힘이 있는 기업이다.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착안하는 게 네. 우리가 보통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네네. 군사 훈련을 신병 훈련을 몇 주를 하죠? 뭐 6주? 6주 정도 네네. 하죠. 그게 교육학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려면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게 워킹데이 30일을 이야기해요. 네. 주 5일씩 6주. 6주면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 집어넣으면 네. 헤빗이 바뀐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진병 훈련은 헤빗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네. 뭐 메시에 일어나고 헤빗 바꾸는 거니까.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요즘 기업이 이제 그 타임 트래블 관심을 가지면서 네. 요 헤빗을 바꾸는데 되게 주안을 합니다. 네. 결국 그게 락인 효과를 하는 거죠. 인간이 보통 수명이 평균 수명이 한 85세 정도로 보면 한 3만 일 정도를 보통 산다고 보면 되죠. 네. 이 3만 일의 시간에서 얼마나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 사람의 나를 우리가 뺏어올 수 있나의 게임이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를 모든 결정을 한다. 네. 네. 하루 일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 쓸 거냐, 매일 얼마나 쓸 거냐의 게임은 그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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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업을 재밌게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기업을 보면 좀 새로운 시각으로 기업의 가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가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네. 썼는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더니 변화무쌍한 환경에 자기를 잘 대응시키는 그렇게 저는 좀 읽혔는데요. 네. 뭐 다른 것도 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제 정확히 보셨고요. 사실은 제가 이 책 전반에 깔아놓은 제 나름대로의 그 어떤 제 생각은 뭐냐면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기업에 있을 때 토요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한 네. 20년 전에 네. 나고야의 토요타의 본사에 가서 몇 주 동안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벤치마킹을 해봐라. 숙제를 받은 거죠. 네. 그 이제 몇 주 동안 뭐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공장에 들어가 보고 일도 해보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당시에 토요타의 지트 시스템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네네. 로지스틱 중에서 기업 쪽에서는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토요타는 벤치마킹 할 수가 없어 라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네네. 그럼 뭐 해야 돼? 음. 우리에게 맞는 거 해야 돼. 네네. 네. 현대자동차는 토요타를 뺏길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강한 거고 네. 포드, GM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책의 전반에 제가 깔는 철학은 뭐냐면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기업들을 잘 보면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또 변해요. 네. 이 두 가지를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기업이 결국에는 살아남고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명사에서 동사로 간다는 이 표현을 쓴 건 뭐냐면 이전의 기업들은 명사에 포커싱하는 기업들은 그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네네. 반짝할 수는 있어요. 반짝할 수도 있고 히트도 칠 수 있고 있는데 거기서 끝입니다. 네. 그런데 그 자기가 만든 명사를 동사화시켜서 네. 계속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네네. 요즘 현대차가 괜찮잖아요. 요즘 사실은 네. 제가 보는 요즘 현대차는 이런 거죠. 이걸로 해석한다면 자동차라는 명사를 네. 움직임이라는 동사로 네. 이미 전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현대차에서 이야기하는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개념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그게 그래서 기존의 기계공학에서 소프트웨어 SDB로 가는 전략 자체가 사실은 거칠하게 깔려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동사화시킨 기업들을 잘 보면 네. 그 기업들은 언젠가 빛을 발하고 괜히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네. 나이키가 한때 출렁했다가 네. 다시 부활했었던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나이키가 동사에 집중했던 거죠. 네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나이키라는 뭐 그냥 운동화, 뭐 체육복, 뭐 스포츠 스타, 스폰십 이런 걸로만 돈을 번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이키가 추구했던 것은 재미라는 동사에 중에서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아디다스가 아니고 닌텐도로 설정을 한 거죠. 네. 야,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야. 그 닌텐도의 재미와 우리의 재미로 우리는 경쟁을 해야 돼라는 네. 동사로 바꾸면서 나이키에 영수갈 수 있었던 거고, 제가 이제 이 책에서는 제가 야마하를 네. 예를 들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풍금을 고치는 거에서부터 그렇죠. 시작했던 네. 야마하. 네. 제가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야마를 자주 들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마바치에 있는 야마 메탈도 갔었고 공장 자주 들렸었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 기업이. 네. 야, 130년 됐는데 그 우리 측으로 따지면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문어발 확장, 네네. 뭐 진영 엉뚱하잖아요. 네. 풍금 만들다가 피아노 만들다가 네. 뭐 골프채도 하고 네. 오토바이도 만들어요. 네. 그리고 레저도 굉장히 강해요. 네. 이게 뭐지 이 기업은? 네. 공통점이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야마하는 처음에 야마하라는 창업자가
풍금에서 시작했지만 네. 그 다음에 CEO들이 이 악기라는 이 명사를 재미라는 그래서 아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적혀 있어요. 네. 우리 기업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재를 가지고 즐거움을 주는 기업이야. 네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동사에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오래 갔고 네. 꾸준히 성과를 냈던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면 저는 그 기업의 스테이트먼트, 미션 네. 스테이트먼트를 꼭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애플 미션 스테이트 자세히 저를 보면 네. 되게 재밌어요. 애플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우리의 혁신적인 컴퓨터 기기가 소프트웨어 이걸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이야. 요게 자기들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조금 추상적인 것 같지만 명확해요. 네. 그 애플이 가고 있는 길을 보면 저는 그래서 그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꼭 보셔라. 저는 요즘에 이제 그 회사에 다니면서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가장 그 회사의 입장에서 최악의 그 말씀하신 미션 스테이트는 2030년 세계 몇 등, 한국 몇 등. 최악이죠. 저는 정말 그걸 최악입니다. 예, 그렇게 느낍니다. 예, 탑 3, 탑 예. 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영혼이 정말 없는 얘기.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실적 중심으로 가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약해집니다. 약해지는 것들 예,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거는 정말 왜 그런가 봤더니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감을 하나도 못 일으키게 일어나요.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토요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토요타에 가보니까 토요타 쇼이치로가 창업을 한 이후에 이 사람이 방직기를 만드는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토요타 쇼이치로의 철학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기계와 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철학을 굉장히 깔고 있어요. 예. 거기서 나온 게 지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타와 덴소 같은 이 기업들은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 네. 철학에.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토요타가 그 정신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주택 사업이나 인간의 어떤 편리 안락함 같은 기계 산업 분명히 갈 겁니다. 로봇으로 갈 거고 네. 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준비하고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경쟁력을 딱 발견하면 나는 그 기업의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 네. 라고 투자하시면 돼요.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좀 호불호를 가지고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그럼 기업들도 팬덤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예. 그렇죠. 우리 기업을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야. 네. 그럼 그 철학이 강화되고 그 애플의 은폐 행사 같은 데 가면 열광하지 않습니까? 네.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 기업 그 행사 가면 IR에 가면 열광을 하잖아요. 네. 네. 그 열광을 하는 원천은 뭐냐면 그런 철학을 발견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저는 기업들도 그렇게 가야 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거를 기업들에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관습에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좀 바꿔가는 네. 예, 거기 이 책에서는 룰 브레이커라고 브레이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룰브레이크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경영 철학자인데 게리 해멜, 네. 미국의 이제 게리 해멜 교수가 쓴 책을 보고 제가 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딱 종류는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한 2005년을 우리나라의 그 분기점으로 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2005년도에 도쿄에 갔는데 네. 2004년 5년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조를 달성했던 해거든요. 네네네. 당시 제가 동경 서점에 갔더니 일본에 있는 상사 직원들이 네. 저보고 쓰고이라고 늘 한국 쓰고이라고 했던 네. 기억이 아직도 남는데 네. 이때가 삼성전자가 아마 팔로우에서 네. 처음으로 이제 프론티어로 가는 네. 해일 겁니다. 네. 반도체에서 이 게리 해멜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많은 기업들 중에 룰 메이커가 있고 그리고 룰 메이커가 돼 있으면 그 밑에 기업들은 룰 테이크를 해야 될 거다. 네네. 예. 그런데 이 중간에 룰 브레이크를 하는 기업들이 생기는데 얘들이 진짜 혁신 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 역사를 보면 우리는 대부분 그 전까지는 룰 메이커인 미국의 많은 선진 기업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룰 테이크를 하는 기업들을 봐왔죠. 네네. 실제 그게 2005년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성공 방정식이 있었고 네. 그걸로 인해서 기술 격차를 많이 줄였고 어떤 기업들은 이미 뭐 프론티어가 돼 있는 기업들도 있고 일을 했는데
근데 기업 가치를 보면 그렇게 해서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이 네. 룰 메이커가 아니고 사실은 룰 브레이커였거든요. 보시면 완성차 업체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전기차라는 처음에 테슬라 나올 때 다 비판했잖아요. 네. 택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야, 완성차 업체들이 몇백 년 만에 이룬 것들 어떻게 10년 만에 이뤄? 막 했는데 결국에는 룰 브레이크를 통해서 네. 이루었고 일론 머스크의 제가 더 큰 룰 브레이크는 제가 볼 때는 전기차를 만든 게 아니라 네. 미국 전역에 있는 충전 시스템입니다. 네. 그거와 저궤도 위성. 네. 저는 이게 그 스페이스X와 일론 머스크의 더 큰 플랫폼이 될 것 같은데 그 기업 가치 훨씬 높일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충전 시스템이 지금처럼 일론 머스크가 트라 통일을 해버리면 네. 아람코나 엔론을 제끼는 거죠. 네. 에너지 측면에서. 네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질 것이고 그런 식으로 룰 브레이크가 룰 메이커가 되겠지만 어쨌든 룰 브레이크 때 우리는 일공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도 잘 보면 네. 젠슨 황을 제가 책에서 소개를 했는데 네. 젠슨 황은 제일 처음에 룰 테이크를 하려고 그랬어요. 음. 예. 왜냐하면 원래 자기가 개발해보고 싶었던 건 인텔을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구되는 게 네. 그래픽 쪽을 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GPU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쿠다라는 그 플랫폼으로 사실은 완전히 미끼를 찍혔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보시면 한 번씩 매기 같은 게 나타나는 게 룰 브레이크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잘 보면 그 기업들이 가치를 보면 한 번씩 빙고를 좀 때릴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이 보면 처음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제 테이크로 쫓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브레이커 정도인 것처럼 보이다가 사이즈가 커지면 그건 이제 계속 꾸준히 돌리려면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인사이트 시스템, 재무 시스템 뭐 맞죠.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야 돼. 이게 잘 돌아가니까. 또 어느 순간 보면 대주주나 창업주나 이런 사람들이 안심을 해서 그런지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혁신의 그 정신들이 사라지고 그냥 좀 안주하면서 제자리를 계속 가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네.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기업? 어딜까요? 카카오죠. 그래요? 딱 말씀하시는 그 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카카오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해석하는 카카오는 네. 룰 브레이커였죠. 네. 룰 브레이커죠. 네. 사실은 틈새도 아니고 2009년, 2008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고 스마트폰 시장이 되면서 사실은 김범수 의장은 그 전부터 카카오를 준비를 했죠. 근데 아이폰이 나오면서 타이밍이 맞아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사실은. 네네. 예. 룰 브레이크 나타났는데 네. 이 시장에서 공룡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고 시스템으로 뭐 돌려야 되고 이러면서 점점 더 그 혁신성이 네. 떨어지기 시작했고 기존 골목 상권에 자기의 플랫폼을 심어서 거기에서 뭔가 과실을 따먹으려고 했고 이런 것들로만 간 거죠. 네. 거기다가 좀 뭐 카카오 투자하신 분들은 좀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 처음에 스타트업을 했던 이 그 대표이사들이 여전히 자기들은 스타트업인 줄 알고 스톡옵션을 그냥 발휘하면서 먹튀 논란을 일으켰고 네. 그러니까 덩치는 공룡인데 스타트업처럼 운영을 하고 싶었고 시스템은 대기업처럼 가면서 기존의 혁신성이 완전히 사라진 네. 그러니까 그게 주가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본 바에 의하면 워렌 버핏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워렌 버핏에게 그 경영을 좀 사사했던 톰 머피 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데 왜 그러냐면 워렌 버핏의 본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직원이 예전에 요즘 좀 늘었겠지만 예전에 19명에서 일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 본사가 몇십 명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수많은 기업들을 인수하되 그 인수할 때 어떤 기업을 인수하냐면 어떤 그 헌신성을 가진 리더십 그리고 그 일을 사랑하는 리더십 그래서 그걸 꾸준히 이룰 수 있는 사람 대신에 재무는 우리가 관리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되게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프로그램 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쉽게 돌아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 큰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한 권한이 소위 영어로 말하는 임파워먼트 한국 기업들이 잘 못하는 그거. 그렇죠. 예, 그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딜레마는
제가 이 책에 뭐 다른 파트에 썼지만 지위가 대표적이죠. 네. 사실은. 예. 그 2000년 초반에 세계 대부분의 기업이 벤치마킹 하고 싶었던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네네. 잭엘치, 네. 경영애신 뭐 이렇게 총괄하면서 잭엘치 CEO가 타파하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이었죠. 대기업의 관료주의라든지 이런 그걸 타파하면서 지위가 한껏 떴는데 네. 그 뒤에 나타났던 CEO들은 오히려 다시 관료주의로 그 회귀하면서 사실 완전히 몰락해버린 네. 대표적인 기업인데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도 잘 보시면 뭐 이제 새로 나타난 스타트업들도 그런 위기에 빠지는 기업들은 저는 투자해서 빼앗나 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조직을 굉장히 묵게 가져가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어요. 네. 뭐 투자가 들어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은 못 움직여요. 네. 네,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음.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자기들이 잘하던 방식을 고수하면서 변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버리고 형식이 본질을 호도하는 순간 일단 스탑을 해야 됩니다. 네네. 대부분의 것들은. 네. 그러니까는 틀에 짜여진 대로 끌려가는 거. 그렇죠. 예.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네. 네.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도 저는 그춘 초심은 잃지 않았다고 봐요. 네. 근데 내부가 가장 큰 차이점은 김범수 의장은 투자를 많이 받았죠. 네. 예, 그러니까 엑시트를 해줘야 되니까 뭐 그런 혼을 빠질 수 있는데 그 덩치를 그 초심으로 가져갈 수 없는 구조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